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충치치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방치료부터 레진, 인레이까지 다룰 예정입니다. 자, 여러분 충치는 왜 생길까요? 우리가 충치를 알기 전에 이 원리부터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충치를 생기게 하는 균이 있어요. 되게 유명한 균인데 이름이 뭘까요? 바로 뮤탄스라는 충치균입니다. 그런데 이 충치균이 직접적으로 바로 치아를 갉아먹는 게 아니고요. 이 충치균 같은 경우에 밥을 먹겠죠. 어떤 밥을 먹냐면요. 당을 밥으로 섭취를 해요.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음식을 먹으면 그 탄수화물이라든지 사탕, 초콜릿 이런 것들에 당분이 있죠. 그거를 잘 먹고 양치가 되면 좋은데 양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. 그러면 그 부분에 있는 당을 이 뮤탄스균이 먹고 그 다음에 오줌을 싸요. 젖산이라는 오줌을 배출을 하는데 그 젖산이 그 산성분이 바로 치아를 이제 썩게 하는 요인인 거죠. 그래서 이제 치아 표면이 부식이 되면서 색깔이 변색이 되고 저희는 그 변색으로 인해서 또 충치를 찾게 됩니다. 그래서 충치에게 밥을 주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. 충치의 속도를 여러분들이 알면 상담하실 때 좀 도움이 될 텐데요. 치아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계란처럼 생겼어요. 계란 껍데기에 해당하는 이 범랑질 같은 경우는 사기질이라고도 불러요. 왜 우리 어머니가 그 밥그릇 할 때 범랑사기가 막 좋다 이런 얘기 한 번씩 들어보셨나요? 그 범랑 사기를 이야기하는데요.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영어로는요, 에나멜이라고 부릅니다. 색깔도 하얀 빛을 띠고 있고요. 이 범랑질은 치아 안에 그런 상아지라든지 신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인체에서는 가장 단단한 조직이에요. 이 범랑질의 그 구성 성분을 살펴보시면 무기질이 96%, 1% 유기질, 3%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이 무기질은 뭐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인체의 어떤 단단한 조직을 구성할 때 많이 들어가는 성분이죠. 그리고 상아질 같은 경우에는 계란으로 치면 흰자 부분이죠. 이 상아질은 영어로 덴틴이라고도 부르는데요. 이 상아질 같은 경우에는 노란빛을 띠고 있어요. 그래서 겉에서 볼 때 치아가 약간 누렇게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상아질이 비쳐 보이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이런 크기 같은 경우에 범랑질의 어떤 두께라든지 상아질의 두께, 그리고 신경의 어떤 모양 이런 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. 그래서 범랑질이 얇고 상아질이 두꺼우면은 치아가 겉에서 봤을 때 더 노랗게 보이는 거겠죠. 자, 반대인 경우는 더 하얗게 보일 거고요. 근데 이 상아질 같은 경우에는 무기질이 75%예요. 그러니까 범랑질이랑 비교를 했을 때 충치가 먹는 속도가 상아질이 빠를까요? 범랑질이 빠를까요? 아무래도 강도가 약한 그 상아질이 더 빠르겠죠. 그래서 범랑질에 국한된 어떤 작은 충치 같은 경우에는 좀 속도가 지금까지 천천히 진행이 될 수는 있었겠지만 상아질로 이제 침범을 한 다음부터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으니까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린다라는 얘기를 전달드릴 수가 있겠죠. 이 상아질 같은 경우에 또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. 자세히 보면은 그냥 이제 평면에 상하세관이라는 것이 있어요. 관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상하세관을 통해서 어떤 자극이 신경에 전달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상하세관이 이제 노출이 되면 이제 시리거나 뭐 아픈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 상아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생 능력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재생이 되는데 만약에 충치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다시 뭐 상아질이 자라나서 괜찮아지는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이 상아질이 신경 방향으로 재생 능력이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안에 신경이 있죠. 치아에 어떤 영양을 공급하고 그리고 그런 감각을 느끼는 그런 신경이 있습니다. 자, 다음으로는 이제 불소를 알아볼 건데요. 저희가 이런 충치가 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겠죠. 그래서 이제 불소 이런 치료를 하는데 이 불소 같은 경우에는 원리가요. 이 불소를 치아에다가 도포를 하게 되면 치아 표면에 이제 겉면 그 에나멜과 결합을 해가지고요. 그 더 단단하게 만들어져요.
그래서 충치균이 왔을 때 이제 충치가 좀 덜 생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걸 권해드리는 그 연령대는 뭐 물론 전 연령대가 하면 좋게 하겠지만 가장 권해드리는 연령대는 이제 영구치가 다 올라오고 한 2년에서 3년간이에요. 그때까지는 사실 치아가 이제 영구치가 낮다 그래도 되게 단단하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성숙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성분이 단단해질 때까지는 아무래도 충치가 더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불소를 정기적으로 도포를 해주면서 치아를 강화시키는 그런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3개월에서 6개월마다 한 번씩 내원해가지고 이 정기적으로 전문가 불소 도포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. 불소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시는 분 꼭 하시면 좋은 분이 있는데요. 보통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숙기 어린이들과 또 보철물이 많으신 분이 있어요. 그냥도 닦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씌워놓은 거나 떼어놓은 것들이 많으면 그 주변 사이로 충치가 더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좀 권해드리고요. 그리고 교정치료도 마찬가지죠. 이제 입안에 이런 잔여물들이 닦기가 힘든 환경이 놓여질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교정 환자분들 사실 충치 굉장히 많이 생기시는데 이런 분들도 정기적으로 이제 불소 도포 해주시면 좋고요. 그 다음에 치근 오식증이라는 이제 병명이 있는데 치아 그 위쪽이 아니라 그 뿌리 쪽으로 이제 충치가 이제 잘 생기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도포해드리면 좋습니다. 이 치아가 좀 시린 경우에는 이 불소 도포를 하면 시린 증상이 좀 감소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시린 경우에는 치료용으로 사용을 합니다. 자, 치과에서 사용하는 불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. 이렇게 젤 형태로 이렇게 물고 있는 게 있고요. 그냥 치아 표면에다 이렇게 발라주는 게 있어요. 이제 끈적끈적한 걸 발라주는 이 두 가지 방법이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, 또 하나는 이온 도포법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극의 이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도포하는 방식도 있기는 한데 지금 임상에서 보니까 그 이온 도포법은 많이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불소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간단해요. 요거는 평균 10분 정도가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치과의생사 선생님들이 거의 대부분 진행을 하세요. 원장님 잠깐 보시고 바로 이렇게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요거 같은 경우는 기구도 되게 간단해요. 우선은 치면에 있는 그런 치태를 다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트레이에다가 불소 젤을 짜가지고요. 그 다음에 물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. 진료실에서 몇 분 물고 있다가 나가시면 이제 끝이 납니다. 이 불소개를 상담할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거를 이제 도포하고 나서 30분 동안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식사 시간을 피해서 예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 불소개 같은 경우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할 때는 이제 보험이 안 되세요. 그래서 치과마다 이제 뭐 3만 원, 5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용이 측정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상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 대부분 보험이라는 것이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거는 어떤 그 예방 차원이나 심리적인 목적 이런 거는 거의 이제 적용이 안 되신다고 보시면 되시고 이렇게 치료 목적으로 할 때 대부분 적용이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차팅을 한번 볼게요. CC는 불소 도포하려고요. 이미 생각하시고 오신 거예요. 그 다음에 원장님 소견은 현재 전반적으로 치료 요한은 오식이 없는 상태, 충치가 없다 이 말이고요. TX 플랜은 불소개를 도포하면 좋겠다. 비급여 비용 설명드렸고 보호자 동의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. 그 어린이들이나 학생들 왔을 때 부모님 무조건 들어오시라 그래서요.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되죠. 그런데 이제 만약에 안 오신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. 이랬을 때는 꼭 전화를 드려가지고 어떤 상황인데 이런 치료를 해도 되겠냐 이렇게 동의를 꼭 구하고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전학 불소개를 도포했고 주의사항 설명했고 다음번에 이제 불편하면 오시기로 하고 검진 약속을 잡아드렸습니다. 자, 두 번째 불소 바니쉬를 바르는 방법인데요. 요거는 이제 그 불소 겔보다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된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아에다가 이제 부착성으로 이걸 발라놓고요. 이제 좀 더 오랜 시간 기다려서 더 빠르게 이제 좀 더 농도가 짙게 이제 흡수가 좀 되는 거거든요. 요거는 이제 뭐 성인도 성인이고 어린이들도 어렵지 않게 도포할 수가 있습니다. 매우 안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
네, 불소 이제 바니쉬를 바르실 때 주의사항은 이게 되게 끈적끈적거려요. 그래서 집에서 이제 일반 쓰시는 칫솔로 양치를 하시게 되면 칫솔을 버리게 되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일회용 칫솔을 전달을 드리고 꼭 이걸로 닦으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4시간 동안 금식을 해야 돼요. 이걸 발라놓은 상태로 4시간 동안. 그래서 식사를 꼭 하고 내원을 하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좋습니다. 마찬가지로 보험 적용은 예방 목적으로 할 때 되지 않습니다. 자, 이 불소 바니쉬 차팅 한번 예시 볼게요. 먼저 CC는 불소 도포하려고 왔고요.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치료 요한의 의식이 없는 상태, 충치 없죠. 그 다음에 TX 플랜은 이제 불소 바니쉬 도포하고 비용 설명드리고 보호자 동의하셨다. 그리고 도포했고요. 주의사항 설명했고요. 검진 오시기로 했습니다. 네, 이렇게 채팅을 할 수가 있겠고요. 불소도포를 상담할 때는 사실 잘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양치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꼭 전 상담을 이렇게 하는데요. 치면 착색제를 바르고 그 다음에 잘 안 닦이는 부분을 확인시켜 드리고, 어머니 이 치아는 이제 평생 동안 쓰실 치아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좀 치아가 되게 약해요. 그래서 이런 불소도포를 통해서 치아 견면을 강화시킬 수가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 이제 충치에 대한 어떤 방어력이 더 상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충치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판명이 되었고, 이거는 아예 안 생기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충치가 안 생기게 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좀 될 수 있습니다. 이런 얘기를 설명을 드려요.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꼭 오셔가지고 이제 재도포를 해주시면 더 좋으니까 한 번 하고 마무리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오시라고 할 때 꼭 와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치면 열구 전색인데요. 여러분 실란트, 치아 혼매혹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네, 어머니들은 보통 치아 혼매혹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세요.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씹는 면에 충치가 상당히 잘 생겨요. 그래서 이 어디에 많이 생기냐면 요 이제 홈에 생기거든요. 치아는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울퉁불퉁 이렇게 생겼어요. 아무래도 음식을 먹게 되면 요 사이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이쪽에 이제 충치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메워주는 거예요. 그래서 아무래도 좀 충치가 덜 생기게 그렇게 막아주는 거죠. 자, 이거는 18세 이하, 18세 이하에 적용이 되고요. 2년에 한 번씩 가능합니다. 네, 큰어금니 2개의 치아 모두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요. 그래서 총 8개 치아의 건강보험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, 가격도 비교적 저렴해요. 한 개 치아당 5,000원의 비용을 내시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연구 결과로는 65%에서 90%까지 충치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. 이 이제 실란트 치료 과정을 보시면 이것도 거의 예방 업무이기 때문에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거의 대부분을 하시고, 보시면은 앞서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치아 깨끗하게 솔로 닦아주고요. 치면 세균막을 없애주고, 그 다음에 이제 요 실란트 이제 재료를 활용해서 이제 그 안을 메꿔주고요. 그 다음에 씹을 때 이제 씹는 면을 하기 때문에 씹을 때 높지는 않은지 이런 교합 체크를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. 자, 제가 조금 전에 실란트는 충치 예방 효과가 좀 크다고 했는데 그거는 실란트가 이제 붙어 있을 때의 한정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될 주의사항이 이런 게 있습니다. 제가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. 어떤 환자분께서 이제 아이가 실란트를 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오신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실란트 주변에 점처럼 충치가 있더라고요. 이렇게 치아가 있으면 실란트가 있었고 이 실란트가 한 군데가 벗겨진 거예요. 그래서 여기로 딱 점처럼 충치가 있었어요. 원장님도 이제 점처럼 있으니까 간단하게 치료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상담을 들어갔는데 막상 딱 충치 치료를 딱 해보니까 겉에는 이렇게 점이었는데 안쪽으로 이렇게 깊은 거예요. 그러다가 신경에 너무 가까운 거죠. 거의 다 닿았어요. 그래서 신경치료를 들어가야 될 상황이 된 겁니다.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죠. 그랬더니 어머니가 정말 화를 크게 내시면서
이 실란트를 충치가 안 생기려고 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충치가 생길 수가 있냐, 책임져라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. 그래서 이 실란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이렇게 벗겨질 수가 있어요. 왜냐면 이것도 다 접착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접착력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벗겨지고, 또 씹는 면이기 때문에 힘이 많이 가해질 수 있겠죠. 그럴 때 또 떨어질 수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정기적으로 내원을 해서 그 떨어진 부분을 잘 메워주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실란트 상담을 하실 때는 이제 이게 정기적으로 와서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걸 한다고 해서 100% 충치가 안 생기는 게 아니니까 양치는 계속적으로 잘 해주셔야 된다는 점 꼭 설명을 해주세요. 아까 보통은 그 치료 위주로 보험 적용이 된다라고 했는데, 이제 실란트는 좀 예외적으로 이제 전 국민의 치아 건강을 위해서 나라에서 요거는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이에요. 그런데 큰 어금니만 되니까 혹시 작은 어금니도 이걸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제 비보험 수가대로 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우리 병원에서는 이제 실란트 비용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차팅 한번 볼게요. 이분 CC 홈 메우기 하러 왔어요.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셨죠. 그리고 이제 다 쭉 봤더니 원장님이 겉면 우식이 없는 상태다, 실란트 할 수 있다,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. 왜냐면 우식이 있으면 충치 치료해야겠죠. TX 플랜은 요 두 개 치아 36번, 46번 실란트 하자라고 하셨고, 요거 치문 열고 전색을 보호자 동의하셔서 했습니다. 그리고 주의사항 설명했고요. 네,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검진하시기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. 자, 이 실란트 상담 방법은 이제 이게 뭔지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겠죠. 근데 엑스레이 상에는 이게 크게 뭐 보이는 게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치아를 직접 사진을 찍어서 구강 카메라로 찍으셔도 되고, 아니면 DSLR로 찍으셔도 되고 해서 이걸 보여드리면서 왜 여기에 충치가 생기는지 원리를 설명드리고, 그 다음에 요거를 한다고 해서 아예 충치가 안 생기는 거는 아니지만 이제 예방이 가능하다, 좋은 점도 말씀을 드리고, 그 다음에 이거 보험 비용으로 가능하십니다. 이제 대신 꼭 정기 검진 날짜에 와주세요,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진행을 하시죠. 그리고 만약에 좀 이렇게 정말 관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아까 한 것처럼 치문 착색제 발라가지고 보여드리는 것도 방법이죠.